현대인들은 너무나도 바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며 살기가 쉽습니다. 바로 건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너무나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과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면서 이것이 좋다 하면 따라가고 저것이 좋다 하면 따라해보지만 결국에는 끝까지 마무리를 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리 돌고 저리 돌아가다 방향을 모른 채 뛰어다니다 보면 결국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모르게 되고 알더라도 다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방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생겨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내 몸은 점점 병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의 몸을 누군가에게 쉽게 맡기게 됩니다. 주로 병원과 약에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가깝게 병원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돈만 내면 약을 처방받고 빠르게 먹을 수 있으며 당장 아픈 곳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고는 하는데요. 우리가 가장 자주 걸리는 감기조차 치료약이 없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흔히 병원에 가서 의사들이 하는 말을 100%라고 믿고 확신하며 처방약이 치료약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대의학이 사람들의 생명을 연장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한계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질병이 생긴 근본 원인은 미뤄둔 채 그 질병 자체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사실입니다. 병이 생긴 원인은 사람마다 다양할 수 있다는 사실은 간과 한 채 혈압이 높으면 혈압약을 처방하고 당 수치가 높으면 당뇨약을,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높다면 고지혈증 약을, 통증이 심하면 진통제를 처방해줍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질병을 치료하거나 약을 처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연구를 진행하는데요. 연구를 통해 질병과 치료법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가장 부작용이 적은 것들을 매뉴얼화 시켜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에 걸린 경우라면 어느 병원에 가든 3대 치료를 권유받게 되는데요. 수술과 항암과 방사선 치료가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현대의학의 한계점은 이러한 평균의학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소외되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오히려 약의 부작용에 시달리거나 약이 전혀 들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또한 잘못된 진단을 내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진짜 원인은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우물을 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 나는 어딘가 불편하고 아파서 병원을 아무리 찾아다녀도 뚜렷한 병명을 찾지 못해 난치병이라고 진단할 수 있으며 못 고친다고 해서 포기했었는데 시간이 지나 다른 병이었음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오진을 받는 경우도 흔한데요. 정말 병원과 처방약 영양제들이 나의 몸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며 그것이 나를 낫게 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전문의는 말합니다. 절대 약으로는 병이 완치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잠깐의 고통을 줄여주거나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병의 진행을 늦출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상태는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데요. 댐으로 치면 금이 가면 실리콘 등을 발라서 당장 터지지 않게 할 수 있는 정도로 약이나 영양제의 역할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물의 거대한 힘을 오랫동안 막아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병이 난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생활습관입니다. 잘못된 생활습관으로부터 만들어진 병을 약이나 영양제에 의존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결국에는 근본 원인이 되는 생활습관을 바르게 고쳐줘야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성인병 중 가장 크게 차지하는 고혈압을 예로 들어봅시다. 병원에 가서 고혈압을 진단받으면 너무나도 쉽게 약을 처방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고혈압 약은 한 번 드시면 죽을 때까지 드셔야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약을 먹는 것을 꺼리다가 혈압이 더욱 심해져 어쩔 수 없이 약을 먹게 되는 순간이 오는데요. 그러는 동안 바뀐 것은 하나도 없으니
당연하게 건강 상태는 더욱 나빠지게 됩니다. 술도 계속 마시고 담배도 끊지 않고 폭식도 하고 운동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약으로 아무리 틀어 막으려고 해도 그 힘이 너무 거대해져 버렸기 때문에 한 알이면 충분하던 약이 두 알도 되고 세 알도 되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약 몇 봉지쯤 들고 다니는 게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약으로도 안 되는 합병증인 심근경색까지 오거나 심장마비로 돌연사할 가능성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약에 의존하면 당장은 수치를 손쉽게 낮출 수는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도 그렇지만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도 각종 성인병에 시달립니다. 한두 가지 약을 먹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노화와 함께 시작되는 다양한 질병이나 불편함들은 1차적인 원인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너무나 다양한 이유들이 다 합쳐진 상태가 지금 느끼는 불편함이나 질병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원인도 모르는데 뭐 어떻게 할 거냐?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에 의존하는 것 말고 뭐가 있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러나 원인을 정확하게 모른다고 해도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1차적인 원인을 만들어낸 잘못된 생활습관의 반복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잘못된 생활습관의 반복이 우리 몸을 해치고 있고 해쳤다는 겁니다.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몸이 손상되면 우리 몸은 자연 치유력이 있기 때문에 젊어서는 그래도 그럭저럭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나 손상 속도가 점점 많아지고 빨라지면 자연 치유력은 그 속도를 따라가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격차는 벌어지게 됩니다. 손상 속도는 극대화되는데 재생이나 회복 속도는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군가 어떤 질병에 걸렸다고 하면 얼마 전까지 건강했던 사람이 어떡하다 그렇게 됐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 사람은 전혀 건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질병명을 확인하기 전까지 우리 모두는 자신이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나쁜 생활 습관으로 인해 우리 몸은 조금씩 병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손상 속도는 늦춰야 하고 회복력은 높여주어야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복력의 핵심은 바로 자율신경에 있습니다. 여기서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특정 부분이 아프다고 해서 절대 한 곳에만 문제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전체입니다. 하나하나가 있지만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가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우리가 어딘가 불편감을 느껴 병원을 방문하면 내과만 가더라도 소화기 내과, 내분비 내과, 호흡기 내과가 따로 있고 정형외과를 가더라도 신경외과가 따로 있고 척추만 보는 곳, 손이나 발만 보는 곳 등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감각과 운동과 내장기관 정서가 매시간 시시각각으로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달리기를 한다고 할 때 출발 신호가 울리면 첫 발을 떼고 달리려고 하는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끝부터 발끝까지 근육들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스스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 조율해줍니다. 그리고 또 심장은 어떻습니까? 알아서 뜁니다. 호흡도 알아서 전보다 더 가팔라집니다. 그리고 땀도 알아서 분비되고, 그리고 정서 또한 지금 다른데 정신 팔지 말고 달리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알아서 집중이 될 겁니다. 다시 말해 감각과 운동과 내장기관과 정서가 한꺼번에 잘 조화되어 움직여야지 우리 몸은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시키는 첫 번째 조건은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전달에 있습니다. 식사 때가 되어 입속으로 음식물이 들어오면 알아서 소화효소가 나와야 하고, 수면 시간이 되면 알아서 수면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럼 정보 전달은 누가 할까요? 바로 신경과 혈관을 통해서 우리 몸이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안정되어 있어야 하며 빠른 혈액순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알아서 잘 돌아가고
회복력 또한 높아집니다. 그 신경의 핵심이 자율신경이라는 사실이며 혈액순환을 조절하는 신경 자체도 자율신경입니다. 따라서 이 자율신경을 방해하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해결해 주는 것만으로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이 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시키는 두 번째는 원활한 혈액순환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각각의 세포 쪽으로 영양분과 산소를 잘 공급해주고 또한 세포 대사 후에 몸속 노폐물들을 잘 배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혈관이 잘 열려야 합니다. 혈관이 잘 열려 있어야 혈액의 흐름이 원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혈관 속 혈액의 흐름을 나의 의지대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이것은 누가 할까요? 바로 자율신경이 하는 일입니다. 자율신경 중에서도 교감신경이 하기 때문에 교감신경의 이상을 일으키는 요소들을 해결해 주셔야 하는데요. 혈관이 잘 열려 있더라도 그 안에 있는 혈액이 잘 흘러가야 합니다. 결국 탈수 상태라면 우리 몸은 회복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 몸의 탈수를 일으킬 수 있는 나쁜 습관들을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혈액이 잘 흐르더라도 오염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건강을 해치게 되겠지요. 혈관을 타고 흐르는 혈액이 화학물질로 오염되었다면 당연히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들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회복력을 높여주려면 장환경을 좋게 만들어야 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건강한 자연 음식의 섭취로 장환경을 개선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곡물과 콩, 채소나 과일식을 주로 하고 육류나 기름진 음식과 술 등은 피하시는 것이 좋으며 과식 또한 몸에 좋지 않습니다.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시키는 세 번째 산화 스트레스. 인체의 에너지 생성 과정 중에 유해산소가 급격하게 증가해 인체에 나쁜 영향을 일으키는 상태가 되는데요. 이에 따른 유해산소의 부작용을 산화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활성산소가 과잉 생성되어 산화 스트레스가 체내에 지속적으로 축적되면 세포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거나 손상을 주어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암과 같은 다양한 질병을 야기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주는 환경을 개선시켜 주어야 회복력이 자연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근육의 힘을 올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스트레스에 훨씬 강한 몸을 갖게 됩니다. 근육의 힘을 쓰는 운동을 하시면 스트레스가 빠르게 소모되며 마음이 안정되는 효과까지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내 몸을 지키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식습관과 올바른 생활 습관만이 우리가 스스로 나를 지키는 가장 최고의 방법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치료의 주체는 의사도 약사도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도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균 의학을 넘어 맞춤의학으로 나아가야 하며 맞춤의학을 넘어 참여의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병원 의사 말을 무조건 따르지 말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도움을 받을 건 받되 가장 먼저 나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그것부터 고치려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란 말이 있습니다. 건강해야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톡톡이었습니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